봄날은 간다도 좋아했던 것 같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거 다 실현당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도 은근히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 병상에 오래 있는 노인 탓하지 마라, 그는 우리에게 작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울죠. 사실 저도 울컥하거든요. 그 대목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서 진짜 그런 생각을 썼던 거기도 하고, 참 병을 오래 앓으셨는데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그래야 나를 정을 떼려고 저러시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체험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려니와 미루어 짐작하고 하는 학생들도 동감의 그 눈물들도 많이 흘리고, 또 시인들의 사랑 이야기도 은근히 또 관심, 사랑은 다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경우, 제가 좀 강의하다 욕도 좀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그때 좀 격한 공감이 나오죠. 가난하다고 왜 사랑을 모르겠는가, 발 뭐 그런 데서는 아이들이 좀 대리만족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간단하게 그럼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갈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맨 앞에 무엇을 실을까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 작품을, 이 글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 어렸을 때 트로트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혐오스러운 장르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애창하는 장르로 변했습니다. 제 인생인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면 이 노래를 부르곤 하셨어요. 이거 좀 느끼하게 불러야 되거든요. 이 노래는 맑게 부르면 이 맛이 안 살아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야, 여기 반주도 없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노래 하이라이트는 역시 갈대의 순정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술 취하면 우리는 그걸 또 순대, 갈정 이렇게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이게 좋아서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노래를 봤더니 신기한 거예요. 갈대 그럼 여자 아니야? 이건 이미 장윤정이 간판 받잖아요. 어머나에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페라에서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그렇죠. 그거 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라 돈나 에 모빌레예요. 돈나, 여자들은 모빌레,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사실 여자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갈대의 순정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 화자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때 김민희가 막 소리치는 거 있었죠. 차태현한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거 있었잖아요. 오, 오페라예요. 라돈나의 모빌레, 모바일 광고였어요. 이거 왜 안 했지? 모빌레 모바일 그건데. 자, 실제로 여러분 여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가 이영애한테 얘기한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상우가, 유지태가 전라남도 강진의 보리밭을 탁 배경으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 싹 미소 지으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글을 완성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걸 갈대밭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보리밭. 인터넷이 그렇게 미웠던 적이 없어요. 어떡하지? 근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갈대밭 장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오를 때까지, 아니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을 영화 속 보리밭을 갈대밭으로 나는 기억하며 지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것이 갈대라고 갈대여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갈대라는 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쓴 겁니다. 신경님의 갈대입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이게 신경님의 데뷔작 갈대입니다. 갈대가 웁니다. 그것도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나직이 흐느껴서 웁니다. 흐느껴 울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정말 흐느껴 울다 보면 몸이 흔들립니다.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던 건 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만 뚝! 애가 죽었어! 그거 있잖아요. 저는 하는 거. 그때 숨 넘어가는 거죠. 어쩌면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이 신경님은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흐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갈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갈대 울음은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조용한 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용한 울음이라고 하는 건 제 해석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신이 울고 있는 걸 모를 정도로 조용한 울음.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한 밤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울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이것이 이 갈대시에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울면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우린 까맣게 입고서 그냥 삽니다. 오늘 그냥 트리 보면서 웃고 살고 친구랑 껄떡대면서 행복한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느 날 그런 밤이 찾아오게 되면 사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고 혼자 난 그동안 조용히 울고 있었다는 것이란 걸 알게 될지 모릅니다. 삶이란 사실 산다는 것은 슬픈 것이다. 힘든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게 갈대입니다. 더구나 그 흔들림이 차라리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다 그러면 바람이 멈추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잠시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까르르 살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 갈대는 잔인합니다. 사실은 내가 오는 거다. 내가 흐느끼 오니까 내가 계속 떨리는 거다.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울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산다는 거란 얘기죠. 이건 굉장히 허무주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읽거나서 허무를 느꼈다면 이 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허무를 깨닫고 나서, 근데 여러분, 깨달은 자는 오히려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만 잘 보시면 그는 까맣게 몰랐다, 이렇게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몰랐다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이제는 알았다. 그러니까 아마 갈대는 이제 산다는 것이 슬픈 것이라는 것을, 산다는 것은 힘든 거라는 걸, 산다는 건 허무한 거라는 걸 알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위장해서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삶이라는 걸 알면 견딜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시가 거둔 내용보다는 어쩜 미학적 성취에 있어요. 정말 이 시는 조용합니다. 그 조용하게 노래하는 그 품이야말로 조용히 우는 갈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꼭 여러분들이 조용히 낭송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으로 읽거나 눈으로 읽지 마시고 아까 제가 읽었던 것보다 더 천천히, 정말 흐느끼듯이 그렇게 읽고 나시면 오히려 스스로가 치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다시 영화 봄날은 간다로 돌아가 봅시다. 상우는 왜 차이고 나서 그렇게 헤맸을까? 어쩌면 상우는 인생이 슬프거나 허무하거나 그런 걸 몰랐겠죠. 처음 사랑에 빠진 거니까 사랑이 원래 그런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귀에 어쩌면 신경님의 갈대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아마 신경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계절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이 우주 만물이 다 변하는데 사랑이 지가 뭐라고 안 변하겠니? 변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변하는 게 뭐가 두렵겠니? 세상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안 변하면 그게 더 큰일이지. 여러분, 정말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이렇게 뜨겁게 결혼하고 생활하시길 바랍니까? 죽습니다. 내가 단언놓고 얘기하는데 죽습니다. 매번 마누라랑 오늘 어디서 만날까? 계획 짜고 죽습니다. 다
그 변하는 겁니다. 그래, 봄날은 간다. 괜히 여러분 이 제목이 봄날은 간다겠습니까? 봄날은 간다. 여러분 그 앞에서 야 어떻게 봄날이 가니? 그럼 될까요? 그러면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지구 전체가 변하는데 너 따위 사람 따위가 그게 뭐라고 거기 안 변하기를 바라겠니? 그래, 사랑 역시 떠난다. 모든 것이 변하는 거라면 변하는 은수가 문제인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우가 문제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전에는 까맣게 몰랐다. 상우는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 상우의 성장 영화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때 갈대의 순정이 여자였을까 남자였을까 하는 건 정말 허무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사는 게 슬프고 허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인간은 누구나 다 산다는 건 슬프고 허무한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다음 생이 열릴 뿐입니다. 그런데 신경님은 이 갈대를 발표하고 10년 동안을 절필하고 살아요. 이런 허무주의 작품 하나 딱 남겨놓고 10년간 시를 못 씁니다. 그러고 나서 혜성같이 등장한 게 농무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발표됐던 시가 여기 실려있는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교생 지도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의 주제는 따뜻한 인간의 혹은 인간적 진실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의 주제가 인간적 진실, 따뜻함과 아름다움이라면 이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운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까맣게 달빛이 쏟아집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렇게 읽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를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라면 뭐더러 이렇게 중간에 가난한 이웃한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신경님은 부제를 넣어야 했을까? 이 시는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져.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라고 분노 어린 어조로 읽어야 이 시의 정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야, 산다는 거 원래 슬픈 거야, 허무한 거야, 이게 위로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게 옳으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게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황적 진실이 중요한 거죠. 노력하면 될 건데 안 하는 놈한테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너 누구 좋아해? 아이유 좋아해. 이 10번 찍어 안 넘어갈 아이유. 정말 가난한 이웃의 젊은이에게 야 가난이 하나는 남녀에 지나지 않아. 가난 좀 불편한 것뿐이야. 애인을 잃었는데요. 왜 그냥 불편한 거라고요? 가난해서 저는 결혼도 못하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노와 자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시는 갈대와는 다르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갈대 같은 경우는 가난의 책임은 가난한 이 그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불평등도 하나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불평등하게 자라났으면 그냥 불평등하게 사는 거다. 부자라고 행복하겠느냐? 부자도 슬프고 허무한 거다. 잘 산다고 행복할 것 같으냐? 그 사람도 산다는 건 슬프고 힘들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시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 노래는 그런데 우리의 그 불평등의 기원이 사회적인 것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회가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도 봄날은 간다에서처럼 한 남녀가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린 대충 그 스토리를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토록 뜨거운 입술과 그렇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숨길의 소유자가 어찌하여 등 뒤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
보건대 사랑이 변해서 헤어진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 거꾸로 말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시에서 이별을 고한 사람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아마 남자가 가난한 사람일 거고, 여자가 좀 가난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남자보다는 덜 가난하거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안 되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등 뒤에서 오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뜨거운 입술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매몰초게 돌아서 골목길 돌아왔고, 골목길엔 새파랗게 눈빛이 깔려있는데 그때 돌아와서 쓴 시가 아마 이 시일 겁니다. 떠난 건 청년이었고 떠나보내야 했던 건 여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어차피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나야 했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녀였을 거라고. 다만 그가 서둘러서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이 시의 화자가 낭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역시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 사랑, 알 것 다 아는 자다. 하지만 가난은 사람을 일찍 철들게 한다. 그는 사무처럼 갈대밭에 갈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초연해서가 아니다. 다만 익숙할 뿐이다. 삶은 그에게 집착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가난하면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집착해서 좋은 적이 없습니다. 난 저 장난감 꼭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럼 빨리 포기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마 이 젊은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기에 더욱 슬플 수도 있습니다. 영화 10월에를 보게 되면 전지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침은 참으려면 오히려 더 참기 힘들죠. 차라리 한번 대차게 하면 되는데 기침하면 안 되는데 좋아, 타이밍 좋았어. 말해야 되는데 점점 더 커지죠. 기침은 감출 수 없다. 재밌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원래 기침은 위트로 들어간 거고, 원래 속담은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숨길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로맨틱한 말입니까? 짝사랑은 티가 꼭 나요. 지는 마음 표현한 줄 알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다 보여요. 사랑은 감추면 감출수록 동티가 나요. 참 로맨틱한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가난하다가 어느 날 한번 월급 크게 좀 대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가서 옷 샀습니다. 꼭 티가 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사봤어야, 입어봤어야 자기에게 뭐가 맞는 줄도 아는 거거든요. 어쩌다 돈 벌어서 어쩌다 보면 꼭 가난한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가난은 못 숨긴다는 말, 그것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어쩌다 큰 돈을 써서 새 옷을 사 입어도 가난은 드러난다니 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가. 그렇다면 가난도 못 감추고 사랑도 못 감춘다 그랬는데 가난한 사랑이 오면 어찌 될 것인가. 이 시의 제목이 가난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가난도 못 숨기고 사랑도 못 숨긴다. 가난도 못 참고 사랑도 못 참는다. 그런데 가난을 못 숨기기 때문에 사랑을 참아야 한다. 사랑을 못 숨기기 때문에 가난 따위에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랑마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건 너무 분하고 슬프다. 우리 오늘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갈 때는 슬프지만 그 관조와 성찰이 우리에게 미소를 준다고 우린 정리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랑 노래는 그 성찰과 체념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위안을 줍니까? 때로 어떤 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긍정과 초월의 덕목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시는 정의와 진리와 갈등과 비판과 투쟁의 가치로 투쟁으로 우리를 달래주기도 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 걸까요? 갈대와 가난한 사랑 노래, 합쳐서 가난한 갈대의 사랑 노래는 우리가 사는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슬픈 비가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권을 쓰게 해주세요. 좋아요. 실은 이 책에다 담지 않은 글들도 있고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 굳이 이론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배경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문화적 기억이라고 하는 테마거든요. 그것을
명료해 주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은 추억을 공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독자분들도 그냥 요것을 교조적으로 읽으시지 마시고 나 같으면 여기서 이 노래가 더 떠오르는데 이게 더 딱인데 그런 걸 막 레퍼토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시고 그러면 지난번 본 영화는 이거랑 또 연결되네 하면서 그런 걸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